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군자 실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글씨 쓰는 거와는 좀 달리 사군자는 도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할 때는 지필무견 네 가지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사군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붓벼루 종이 머리 외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실기상에서도 문제점이 조금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용구를 어떻게 갖추고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물건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벼루 종이 이게 제가 연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씨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연구를 특별히 글씨 쓸 때보다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벼루도 깨끗이 씻은 상태, 붓과 먹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은 글씨 쓸 때처럼 그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고요. 조금 비교적 먹물이 적게 들기 때문에 먹을 좀 적게 갈아서 좀 진하게 갈아서 물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벼루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도 진하게 일단 갈아서 물을 섞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진하게 갈아두는 것. 그리고 이 붓은 마찬가지입니다. 붓이 항상 이렇게 쓰고 난 뒤에 붓을 씻어서 이렇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는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글씨 쓰는 거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수묵을 쓰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죠. 여기에 지금 물대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가 이렇게 지금 4개가 깔려져 있어요. 물접시와 일반 접시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 물을 쓰기 때문에 진한 먹과 물과의 사이에 2개를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먹의 진한 정도가 다르게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벼루를 비교적 몇 개 더 준비하는 겁니다. 제일 진한 먹과 제일 연한 물 사이에 좀 중간 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시들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 따른 붓을 걸어두기 때문에 접시와 붓이 조금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대접과 접시, 그리고 붓이 조금 여러 개 필요해요. 붓이 여러 개 필요한 이유는 먹의 진하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붓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큰 작품을 할 때는 이런 큰 붓이 필요하겠죠. 좀 작은 작품은 상대적으로 작은 붓이 필요하기 때문에 붓의 개수도 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에는 필방에 가면 사군자 붓이라 해서 보통 3개 내지 4개의 색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처음 시작할 때는 대중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접시들은 되도록이면은 흰색류가 좋습니다. 밑에 그림이 있는 접시들은 색깔이 밑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먹의 진하기를 감별하는데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 재료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깨끗하게 씻으면 논 상태로 돌아가는 백자기류가 비교적 사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시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붓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아야 되기 때문에 글씨 쓸 때는 붓 한 개만 하면 되죠. 붓을 여러 개 놔야 되기 때문에 요 필산이라 그러는데, 필산이 여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막 붓을 흐트려서 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필산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여러 개를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걸어두면은 정리가 되겠죠. 1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필산이 하나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연적인데 글씨 쓸 때는
처음에 먹을 갈 때 연적이 필요하지만 이 사군자는 수목을 쓰기 때문에 먹을 단계별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연적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미세량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적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연적이 이렇게 하나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붓이 종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문지는 뭐 글이 쓰는데 같이 문진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계좌원 책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 쓸 때보다는 조금 이 장소가 조금 더 넓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구가 깨끗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 접시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 도구들을 전부 정결히 하게 되면은 붓을 물에 적신 상태에서 제일 진한 먹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두세 단계별로 먹을 진하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접시가 여러 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묵화라고 해서 먹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너 개의 접시로 되지만 사군자에서 문인화로 나아가면서 채색이 어느 점차적으로 부과하게 될 때는 물감이 또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감이 필요할 때는 또 그만한 필요성에 따른 접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 색채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따로 해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먹이 좀 진하게 갈린 상태인데 이 진한 먹을 한번 묻혀서 1차적인 접시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다가 연적의 물을 조금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은 조금 연한 먹이 되겠죠. 연한 먹이 되고 요거보다는 조금 2단계 먹이 필요할 때는 이 먹을 찍어서 다음 접시로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서 물을 좀 더 다시 추가해 주게 되면은 그보다 조금 더 연한 먹이 되겠죠. 2단계. 그 다음에 이 먹을 다시 들어서 3단계의 먹을 접시에 두고 다시 물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보다는 좀 더 연한 수묵이 되겠죠. 이렇게 필요성에 따라서 먹의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작업을 하는데 아주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붓을 가지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 농도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붓은 마지막에 걸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 그릇에다가 붓을 걸어 놓으면 먹의 농도에 따라서 혼란을 막을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걸어 놓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묵을 쓰겠냐에 따라서 그 붓을 쓰게 되면 용이하겠죠. 그렇지 않고 한 붓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먹의 용도가 일정치가 않아서 작업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붓이 여러 개 필요하고 벼루가 접시가 여러 개 필요하며 연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되면은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글씨를 쓸 때는 진한 먹을 갈아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들어는 먹물을 써도 큰 차이를 초보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사군자 수묵을 할 때는 이 먹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냥 진한 먹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연한 먹을 쓰기 때문에 먹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작업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먹이 진할 때는 자, 실험을 해볼까요? 아주 먹이 진할 때는 이렇게 끄었을 때
그 현상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묵을 썼을 때는 어떠냐는 거죠. 이 연한 먹을 썼을 때는 연한 먹을 써서 이렇게 그었다는 거죠. 이건 중간 먹인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단계의 수묵을 쓴다고 한번 봅시다. 4단계 수묵에서 먹이 굉장히 연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먹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연한 먹을 들어갔을 때는 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이런 현상이 차이가 나죠. 뭐 자세히 보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진하게 했을 때는 차이가 안 나는데 연하게 할수록 이 수묵이 연하기 때문에 먹이나 부세 상태가 불결할 때는 여기에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죠. 작은 먹알갱이가 여기에 마찰이 되면서 찌꺼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수묵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묵화를 할 때는 글씨 쓸 때하고는 달리 도구 재료의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먹색을 제대로 낸다는 것이 이게 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사실 정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벼루를 정하게 하고 먹을 제대로 갈아서 붓을 깨끗한 상태로 해서 사용한다는 게 그게 생각하기는 쉽지만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씨와는 달리 그림 그릴 때 수묵을 쓸 때는 조금 정신적인 마음의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해서 수양을 한다 이러한 개념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도구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수묵화를 그리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연한 수묵을 그었을 때 찌꺼기가 안 나오고 그 색이 맑게 나오도록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의 상태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물론 그 사람의 예술적 수준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도구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는데 일단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